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이어사이드 챗의 모더레이터를 진행하게 된 배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마케팅 부서만큼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22년에는 First Party 데이터가 주목을 받았고 2023년에는 또 뉴 노멀, 포스트 코비드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올해에는 또 AI가 다양한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년 끊임없이 변화에 맞서고 또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민영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는 AI 마케팅 책을 쓰고 있어서 10월에 이제 출판할 예정이고 얼마 전까지는 W 컨셉에서 CMO 역할을 했었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패션 쪽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한 20년 정도 마케팅 업무를 했던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이 사실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영향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요. 고객 인게이지먼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과 그리고 OTT 서비스 기획 업무로 콘텐츠 업계에 집중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작년 1월에 리디에 PM으로 합류를 하게 된 PM 김지혜입니다. 지금은 리디에서 전사 CRM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앱스 그로스 마케터 성윤재입니다. 그린앱스 합류 전에는 뷰티, 패션 커머스, 금융 도메인에서 올라운더 마케터로 성장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린앱스에서 경험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린앱스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정보 서비스인 팜모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업계에 계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오늘 내용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AI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패널분들께서는 직접 느끼시기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마케팅 활동에 변화를 주었는지, 영향을 미치고 또 피부로 와닿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민영님부터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사실 몸에 피부로 느낄 만큼 경기가 좀 많이 나빠지고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목표를 사실은 이제 실적 매출에서 사실 손익으로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제 판매 관리비인 판관비를 좀 줄여서 손익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다 보니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라든지 이제 AI라는 부분이 마케팅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또 가장 큰 이슈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AI 마케팅을 가지고 막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례들이 크게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쓰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생산성이 좋아지고 좋다라는 건 다 알지만 일단 우리 조직 내에서 이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시급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AI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제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를 막연하게 외치기보다는 이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라는 말이 좀 공감이 가는데요. 지혜님과 윤재님은 이렇게 좀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혜님? 네, 저는 아무래도 컨텐츠 회사에 지금 재직 중에 있다 보니까 작게는 캠페인에 대한 브레이즈 문구 같은 것도 AI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화 메시지 문구나 커스텀 CSS로 이루어진 인앱 배너 같은 것도 AI가 코드 작성을 쉽게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 세팅의 효율성을 또 증대할 수 있었고 고객에게 뭔가 추가로 추천해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동적으로 운영자분들이 직관에 조금은 의존해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자동화를 지금 거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님은 어떠세요?
저는 혁신적인 업무 리소스 단축을 위해서는 AI와 오토메이션 활용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린랩스에서 활용한 사례를 좀 예를 드리자면요. 그린랩스에서 유저분들은 나이도 있으시고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시는 데다가 맞춤법도 다 틀리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앱에 대한 리뷰를 대대적으로 받았었는데요. 개성 있는 그 리뷰 수천 개를 저희는 한 번에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작업까지 총 30분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활용 관련 건에서는 저희가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설 검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어느 정도 검증 단계가 올라오면은 오토메이션화해서 업무 자동화를 꿈꾸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놓치는 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한마디를 해주신 것 같아요. AI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시도는 해보되 계속해서 또 의심을 해보고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라. 이런 말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맞춰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마케팅 팀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항상 환영만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팀들과 이렇게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변화를 좀 주도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팁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되게 투명한 공유인데요. 성과가 좋았던 캠페인의 자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관 직군들과 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무자분들 그리고 유관부서의 조직장 분들과 위클리 미팅을 진행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타겟을 누렸고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문서화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관심부터 시작해서 뭔가 배경과 당위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문화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F와 T가 모두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분위기도 주도하고 뭔가 데이터로 성과로 내서 좀 납득시킬 만한 그런 공감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재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농업이라는 도메인은 흔히 마주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유저 플로우대로 운영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분들에게 딥링크를 전달드리면은 왜 영어로 소통해요?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부터는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눌러보세요 라고 소통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들조차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가설 검증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방식은요, 기존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힌트를 찾고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혹은 이런 현업에 가장 가까이 종사하고 계시는 구성원분들이 의견을 담아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 여튼 많은 부서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C레벨에 계셨던 민영님께서도 협업을 주도하기 위한 가이드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부서 간에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 채용이 되신 분들은 사실 회사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채로 그냥 메신저로 연락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실 띄워놓은 이유는 저희가 고객이 처음에 유입을 해서 그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재활용하는 사실 고객의 풀 퍼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각의 부서마다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 팀을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맡았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느꼈던 문제점이라는 거는 각각의 마케팅 팀마다 목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 팀은 인게이전트만 열심히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퍼포먼스 팀은 로어스만 위해서 일을 하고, CRM 팀은 또 FC의 오픈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부마 팀은 또 GRP나 리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메인 캠페인이라는 게 있으면 이 하나의 캠페인을 가지고 각 부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일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보면 회사의 관점에서는 효율이 나지 않는, 되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직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바꿨던 부분이, 목표를 이제 하나로 가져가자. 마케팅 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이 부서에서의 목표를 저희가 신규 고객 획득, 그 다음에 DAU의 이제 고객 유입을 높이는 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이제 한 팀이 이제 PM을 맡으면서 이 SK텔레콤에 있는 그 유저들을 저희 쪽에 인입시키고, 또 저희의 젊은 고객들을 SK텔레콤에서 필요로 하는 영고객층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스키임과 프로모션을 짜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어울리는 셀럽은 누군지, 이걸 어떤 매체에 어떻게 태울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 팀, 저희 CRM 팀, 홍보팀에서 이제 5개 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나라는 셀럽을 가지고 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퍼포먼스 광고도 태우고 또 CRM도 메시지도 보내다 보니 전환율이라든지 저희가 당연히 목표로 세웠던 DAU, 그다음에 신규 회원이 저희가 레코드 하이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영진이 이런 조직 문화를 계속 만들어줘서 저희가 이러한 사일로 현상을 없애고 계속 조직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게 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히 CRM의 중요성과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캠페인도 개인화도 계속 진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혁신적인 그런 진화한 캠페인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영님. 저희가 이제 쿠키리스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이거를 또 저희가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을 계속 지금 이제 고민을 해서 오늘도 오전부터 계속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7월 22일에는 구글이 또 이제 쿠키리스 정책을 지금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효율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이제 CRM 마케팅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많은 고객들에게 너무 많은 피로도를 사실 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제 전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개인화 마케팅으로서 가장 효율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CRM 팀에서 진행을 했었던 저희가 이제 각각 개인별로 이제 맞는 메시지들, 그러니까 지원 고객한테는 김민영님 그 접속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사지 않으셨어요라든지 각각의 오퍼링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개인화 앱 메시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효율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구매 전환율을 3배 정도 높였던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A라는 사이트에서 B라는 브랜드를 제가 검색을 막 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페이지를 나간 거죠. 이 페이지를 나가고 나서 다시 제가 접속을 했을 때 메인 페이지를 그냥 띄워주는 것과 이 이탈했던 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팝업을 띄워주는 것이 저희가 차이를 A/B 테스트를 했을 때 전환율이 3배 정도, 구매 전환율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도 지금 얼마든지 저희가 개인화를 할 수 있고, 특히 CRM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개인화 마케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회사마다 또 갖고 있는 제품의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 주기, 그 다음에 고객들의 푸시를 받는 것에 대한 이런 피로도 등들을 사실 잘 고려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파워 컨슈머인데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구매를 하면서도, 구매를 전환이 되면서도 좀 피로도에 대해서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마케터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만큼 소비자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님도 그린랩스 유저를 공감하는 계기를 통해서 좀 훌륭한 캠페인이 하나 있었다고 사례를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영님께서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CRM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랑 일례로 날씨 안내 푸시로 DA를 극한으로 올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작년이었는데요. 회사에서 관리하던 농작물 중에 하나인 옥수수가 많이 커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유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직접 내려갔었고 새벽 4시부터 농작업을 시작했어요. 거짓말처럼. 그런데 오전 11시에 이거를 농작업을 중단했는데요. 중단한 이유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저분들한테 이런 날씨라는 컨텐츠는 정말 정보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스트 스텝으로 저는 가설 검증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효율이 꽤 나오고 있어서 개인화 메시지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저희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서 유저 지역 정보 값을 넣어가지고 개인화 메시지를 시도했었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특정 날짜에만 오픈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찾아보니까 그 기간에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API 트리거를 사용해서 스팟성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한 인사이트는 유저분들이 자기 농작업이 이슈가 될 때나 아니면 작물이 위험할 시즌에 워킹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서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짓말처럼 또 그 다음에 이 캠페인들끼리 워킹하는 캠페인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또 워킹했었던 캠페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규 컨텐츠를 발굴해서 넣었습니다. 앞에 있는 컨텐츠들이랑 또 다른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가설 검증을 하고 개인화 메시지하고 초개인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CRM 메시지하고 컨텐츠 강화를 진행했었고요. 저는 이런 전 과정들을 겪으면서 레슨을 한 게 있었어요. 일단 CRM 관점으로 하려면은 유저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컨텐츠,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서 우리가 개인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리소스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 유저들의 반응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드는 과정도 있다면 정말 좋은 CRM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나 자세히 좀 얘기를 듣고 싶다면은 그린랩스 성윤재라고 링크드인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컨텐츠 자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디에서도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캠페인도 재밌는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지혜님도 공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객의 뭔가 딥한 부분, 프라이빗한 부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고 의견을 수집을 해서 역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가져온 사례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탈 위험 고객들을 감지해서 고객의 행동력을 좀 강화하는 브레이즈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저 퍼널을 단순히 AARR 관점이 아니라 유저 전이라고 칭하는 고객의 행동 여정을 주된 퍼널 단계로 정의를 하고 각 채널 핵심 액션을 수행하도록 이제 캠페인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고객이 본래의 활성 패턴을 되찾게끔 브레이즈로 유도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오히려 정보가 없는 부분들을 고객에게 설문조사 형태의 인앱 메시지를 노출해서 고객이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결제했거나 감상한 직후에 리뷰를 남겨주세요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님 최근에 보신 작품은 어떠셨나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푸시로 한번 고객님을 깨우고 고객님이 이제 서비스에 진입을 했을 때 최근 감상한 작품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이제 인앱 메시지를 노출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고객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일단 테스트 그룹에서 그 비실험군 컨트롤 그룹 대비 방문이나 감상, 결제 전환이 24시간 내에 모두 월등하게 리프트가 있었던 점을 확인을 했고 심지어 별점 유도만 했을 뿐인데도 별점을 등록한 고객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자진해서 리뷰 등록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무엇을 가장 재밌게 보고 감명 깊게 봤는지 물어보는 듯한 자세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행동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발전을 위해서 고객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브레이즈 같은 솔루션을 도입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꼭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1년 전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CRM을 디테일하게 맡게 되었어요. 팀 내에서도 CRM 실무 담당자로서 몇 달 동안 업무를 혼자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세운 전략은 크게 2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과의 라포 형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CRM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를 하고 개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뒷단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링 단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벤트나 어트리뷰션을 호출시켜 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엔지니어링 단과의 화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는 CSM 담당자의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연차가 꽤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담당자인 양준현님에게 정말 다 내려놓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은 저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CRM 툴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않고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준영님, 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거랑 연동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거 프로세스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제가 이러이러한 조건 트리거로 맞춰가지고 이럴 때 발현을 좀 시키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늘 방법을 여쭤봤었어요. 그럴 때마다 준영님은 새로운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잘 작업이 돼가지고 실제로 다른 마케팅 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법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B180에서도 좋게 봐주셔서 최근에는 AB180 석세스 페이퍼에 글을 2건 정도 기고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링크드인 첫 게시물에 댓글 달아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깨알 홍보를 너무 네, 감사합니다. 여튼 CSM의 서포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고요. 네, 민영님도 혹시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고객 인게이지먼트 재구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툴들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툴들을 사실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무엇보다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툴을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브레이즈라는 좋은 툴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대로 이게 온보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마케팅에서도 공부를 브레이즈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유관 부서인 이제 PM 조직이나 테크 조직에서도 사실 이 브레이즈에 대한 툴 그리고
이 CRM 팀에서 이 브레이즈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서로 공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가설을 갖고 이런 거를 검증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사전에 조직 내에서 이게 컨센서스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즈 좋으니까 저희는 한번 세팅해 볼게요라고 하면 이게 백발백중 저희가 제대로 잘 세팅할 수도 없고 이 툴을 잘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 내에서 잘 컨센서스를 다루는 부분과 모두가 다 같이 이 툴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막테크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최대한 데이터나 유저 동향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사전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캠페인의 흥망성쇠를 알 수 없는 사전에 이제 동료 PM분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발적인 지원이나 협업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브레이즈 인앱 메시지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내부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노출할 수 있는 구좌라든지 어떤 타깃에다 하고 리소스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냥 클릭해서 하기만 하면 코드가 새로 생성돼서 커스텀 CSS를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그런 1분 만에 새로운 인앱 메시지 캠페인 세팅이 가능한 내부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되게 기술 지원이나 협업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화를 주도하는 마케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공감, 그리고 협업,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더분들이 직접 시행착오한 경험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중 여러분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